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5일입니다. 오늘은 그 자금 출처 관련된 PCI 시스템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은 절세 설계 컨설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절세 설계 컨설팅 파트 1 총론 파트 기본사항에서 정하는 내용이고요. 내용 보시면 PCI 11번 목차 11번 목차 중에 83쪽입니다. 교재로 83쪽이고요. 자, PCI 시스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등식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하는 그런 첨단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PCI 프로퍼티 시스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에서 국세청이 보유하는 과세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탈루 혐의 금액을 찾아내는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산 증가액하고 소비 지출액을 더한 것, 이 더한 거에서 신고한 소득 금액, 이거 보면 PCI 시스템을 이용해서 5년간의 납세자의 신고한 소득 금액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이 비교해 가지고 탈루 소득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재산 증가하고 소비 지출액을 더한 거하고 신고한 소득 금액을 빼서 이게 이제 그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탈루 혐의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 증가가 5억 했고 소비 지출액이 5억 해서 이렇게 10억이었는데 신고한 내가 소득이 뭐 12억이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니까 탈루 혐의 금액이 없는 것이고요. 재산 증가액하고 소비 지출액을 분석해 봤더니 20억 정도예요, 규모가. 근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1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가 그 10억은 어디서 나서 재산을 사고 소비를 했겠냐는 거죠. 이제 그게 탈루 혐의 금액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탈세를 했거나 뭐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를 받은 거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 증가액 보면 부동산, 주식, 회원권들, 뭐 등기 등록된 그런 재산들, 등기 등록된 내용이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대상일 거고요.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누수 사용액 등 이런 것들을 합친 금액이랑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국민을 뭐 다 이렇게 뭐 주민번호로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조회하지는 않을 테고요. 특정한 경우에 이제 이 시스템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사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자,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 또는 상속 증여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산 취득 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추징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그 상증법 사무처리 규정에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산의 종류별로 또 연령별로 예전에는 뭐 이게 세대주하고 뭐 세대주 아닌 자하고 구분해서 이걸 정해놨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이로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30세 이상인데 뭐 주택을 샀다 그러면 1억 5천 미만이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 같은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명백히 뭐 증여의 사실 확인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증여세를 추징하겠죠. 보시면 조사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금 출처 배제 기준인데 의미는 없다. 여기 보시면 취득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을 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여 추정이라고 지금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 추정 규정에 대해서 이 절차적의 책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내년에 개정판에는 이 증여 추정 규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뭐 각주에 표시라든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제 홍보도 할 겸 네. 핵심 증여세 실무 내용 잠깐 보고 올게요. 자, 핵심 증여세 실무에
그것도 이제 파트 2에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과세 요건만 좀 볼게요. 자, 증여 추정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미입증 금액이 취득 재산의 20%하고 2억 중에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미입증 금액은 재산 취득 가액에서 입증된 금액, 내가 뭐 신고한 소득에 여러모로 입증된 금액, 그 미입증된 금액이 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이상이 되면 증여 추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증여재산 가액은 재산 취득 재산 가액에서 입증된 금액, 결국은 이 증여 추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 미입증된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추징이 되겠죠. 재산을 취득하기 예를 들면 10억인데 입증된 금액이 5억밖에 없어요. 그럼 5억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런 증여 부분들은 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일어나겠죠.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일어나겠죠. 타인 간에 뭐 이렇게 뭐 증여할 의사 뭐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그런 작은 거래가 증여냐 뭐 대여냐,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쟁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세무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계약서라든가 이자 지급 사실이라든가 뭐 차입 상환 내역이라든가 뭐 사용처 등 또는 뭐 이렇게 공정 여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종합해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절세석의 컨설팅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해서 자금 출처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뭐 벌거나 증여받거나 이런 것들로 입증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세법에서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금액.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했을 거고, 내가 뭐 어디 직장에 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그 급여 받은 내역이 세무서에서 과세받은 소득으로 지급 명세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돼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일 테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집행 기준에서 정하나 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보시면, 자,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소득 금액. 그러니까 내가 뭐 가진 그러니까 대체 취득 같은 경우겠죠. 내가 있는 뭐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해서 뭐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았다든가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등 뺀 그 양도 자금이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4번에 보면 재산 취득 이전에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재산 취득 이전에 자기 자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내가 전세를 살다가 뭐 이렇게 전세금을 뺀 그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래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뭐 차용 금액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재산을 판 어떤 그런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 입증은 뭐 우리가 해야 될 테고 실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보면 이제 급여를 받았을 때 자금 출처는, 자, 본인의 급여 소득은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자, 배당을 받았다라고 보면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 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는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4월달에 배당을 받았다. 이제 지금이 배당 시즌이죠. 3월 정기주청에서 이제 배당 결의하는 회사들이 4월 중에 배당금을 많이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지급을 할 때 배당 총액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4%, 소득분 주민세 10% 해가지고 15.4%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한테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통장에 찍힐 거고 그 금액이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인지 판단 기준이 또 있죠. 아까 보셨던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자금 출처 제도란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그런 부채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자, 국세청의 PCI 시스템, 아주 간단한 공식을 위한 이 시스템이지만 활용도는 굉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그러니까 소득은
재산 증가하고 소비 지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재산 증가 플러스 소비 지출을 마이너스 신고한 소득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런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나 또는 뭐 매년 뭐 수억 단위 그런 어떤 그 신고한 소득,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에게 어떤 자금 출처, 부동산 취득 이런 재산 취득을 하실 때는 반드시 PCI 시스템 정한 이 공식 간단한 산수죠. 산수를 해 보시고 탄로 협의 금액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지를 진단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